소로와 그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명백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시민불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고,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을 변혁시키는 것이다. 무엇이 아니다? 그렇지, 이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법률과 정책을 변혁시키는 것이지 그 사회의 체제를 변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체제를 변혁시키는 것은 이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니고 법률과 정책을 변혁시키는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위법적 행위다라는 점이 소로와 롤스의 공통점, 대표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소로와 롤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롤스는 합법적인 방법을 다 쓰고 나서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서 위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소로는 어때? 개인의 양심에 근거했을 때 그것이 부정의하며 어때? 그렇지, 즉시 시민불복종을 실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최후의 수단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명백하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둘 다 어떤 행위다? 그렇지, 양심적인 한 거다. 양심적인 행위다. 양심적인 저항행위다. 항거 행위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소로는 양심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 하는 거 인정한 거 많은데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롤스도 시민불복종의 행위의 특징은 양심적인 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롤스는 뭐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야?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는 거야? 아니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는 거야? 다수의 정의관. 어느 쪽이니? 그렇지, 이쪽이지. 이게 아니지. 그지?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뭘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정의 원칙에 근거 삼아야 된다는 거지. 즉 다수가 생각하는 옳음의 근거, 옳다는 정의로움의 근거, 즉 정의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 정의 원칙.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야? 그렇지, 소로의 입장이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이 이런 지점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 롤스 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시민불복종의 특징 자체는 양심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뭐에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치? 다수의 정의관의, 그리고 한번 잘 나오는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다수의 정의관의 근거한 양심적 항거행위,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수의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 공공적 정의관, 뭐 이런 많은 말이 다른 표현을 쓰는데, 또 새롭게 나오는 그런 표현 뭐냐면 사회적 협동의 원리라는 표현도 쓰고, 사회적 협동의 원리. 원리.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정의 원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특징으로서의 양심적 항거 행위라는 표현을 롤스의 시민불복종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요 점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로와 롤스 또 애매한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 폭력성과 관련된 건데 롤스는 명백하게 비폭력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폭력적인 방법을 꼭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거든. 그지? 왜냐면 그러면 소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소로가 이런 시민불복종을 얘기를 하고 나서 이후에 간디라든지 롤스라든지 그 이후에 시민불복종을 얘기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민불복종의 특징은 비폭력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불복종의 특징은 비폭력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구분을 해야 되냐면 폭력적인 그런 국가에 대한 저항 행위를 시민불복종의 한 사례로 밝히거든.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노예제와 관련돼 가지고 시민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쓴 예를 시민불복종의 한 사례로 제시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의 사례로 평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소로는 무조건 비폭력적인 방법을 써야 돼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거는 소로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이런 지점이 나오냐면 소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여러분들 시민들이 국가에 정부에 저항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항권 행사라고 합니다. 저항권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폭력적인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비폭력적인 방법도 있거든. 그래서 롤스나 그 기타 이후의 시민불복종을 주장하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민들이 국가나 정부에 저항하는 그러한 행동 중에서 체제나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법은 다 레볼루션으로 사회 체제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혁명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체제나 구조는 인정을 하면서 사회 체제나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이다라고 요 두 가지의 의미를 구분을 하거든. 그런데 소로가 시민불복종을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개념적이거나 아니면 개념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지. 그래서 소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조건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느냐? 이거는 명백하게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의 이론이나 그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비폭력적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폭력적인 방법도 허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로와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입장 대표적인 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상입니다.